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키 수술에서 까치발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 발의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인 전족부나 중족부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연장애 환자에서나 수술 전 키가 많이 작았던 환자들, 또 수술 전 종아리 뼈 길이에 비해서 연장 길이가 긴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체중 부하가 가능한 속성 연장이나 스트라이드 수술의 경우 까치발, 즉 발목 관절의 구축, 첨적 변형의 발생을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연장 기간 중에 까치발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까치발로 인한 수술적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연장 중 재활 운동이나 목발을 사용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프리사이즈 종아리 수술 환자에서나 수술 전 종아리뼈의 길이가 짧고 고연장을 생각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까치발 예방 수술 또는 까치발을 치료하는 수술을 먼저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까치발을 치료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까치발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킬레스건을 놔두고 근막만 단순히 절개해 주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 없이 까치발 예방이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근래에는 예방 수술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막 절개 수술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의 치료 때도 적용돼서 부위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 절제술이 손목이나 발바닥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관절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는 대학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전임의를 했습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이런 근막 절개 수술을 까치발 수술에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지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근막 절개 수술은 피부 절개가 1cm 정도만 필요하고요. 시야 확보가 아주 좋습니다. 근막 절개 수술 시 중요 신경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술 시야가 좋아서 훨씬 안전하고 또 흉터가 적기 때문에 흉터로 인한 통증이 없고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염증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절개해서 눈으로 하는 수술과 비교되는 내시경 수술의 장점입니다. 까치발이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의학적인 정의는 발목 관절의 족배굴, 즉 발목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무릎을 폈을 때 10도, 무릎을 구부렸을 때 10도 이상의 조건이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실버 스키홀드 테스트라고 정형외과에서 이야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무릎을 폈을 때 5도, 무릎을 구부렸을 때 10도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볼 수도 있고 이 범위보다 적을 때 까치발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기준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무릎을 폈을 때 족배굴이 0도까지는 젊은 연령이나 또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서는 정상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타이트해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환자에게 맞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까치발 수술이 필요할까요? 무릎을 폈을 때 발목 관절의 족배굴이 5도 미만으로 족부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통증이나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후비골근 같은 발목을 들어주는 인대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나 족부에 있는 신경종, 또 당뇨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각도로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증상이 없고 불편이 없는 경우는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최근 수술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회복도 빠른 걸 요구하게 되면서 이런 수술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게 됐고요. 예방적으로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게는 1차 수술 때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까치발 수술을 하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내시경 까치발 수술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회복을 기대하면 됩니다. 절개해서 하는 것과 각도면에서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조직 손상이 적어서 회복은 빠릅니다. 수술은 종아리 내측 부위 발꿈치와 무릎의 중간 정도 위치에서 정확히 발목 외측
복숭아뼈에서 12에서 15cm 위쪽에서 1cm 정도 미만의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놓고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국소 마취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자들의 경우에 입원이 없이 당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은 한쪽에 10분 내외로 근막 절개 후에 즉시 10도에서 15도의 회복을 볼 수 있고요. 혹시 수술 후에도 이보다 회복이 적은 경우라고 하면 근막 절개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내시경 수술에서는 시야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원래 근막절개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일부분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까치발 수술 후 재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까치발 수술 후 재활 과정은 수술 후에 근유한제 복용을 같이 하고요. 수술 후 2주 정도는 야간에 부목이나 보조기로 회복된 발목 관절의 족배구를 유지합니다. 4에서 6주 정도 보조기 착용을 하고 나면 도움이 되고 6주 후부터 이제 발꿈치를 능동적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활 도수 치료나 상처 마사지도 병행합니다. 까치발 수술 후 족배굴, 즉 발목이 위로 올라가는 범위가 증가하면서 신경이 스트레칭 되면서 발 외측 부분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스트레칭이 돼서 신경에 발생한 신경염증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술 부위 주변으로 피가 고일 수도 있고 흉터가 생기면서 피부가 당겨지고 구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을 땅에서 차는 동작이 약화되는 경우들도 보고되고 있으니까 재활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근력의 약화는 키수술 초기에 예방적으로 근막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시경 근막 절개술은 고성능 관절 내시경 장치와 장비들이 필요한 수술이고 관절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저희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숙련된 전문가만 시행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반드시 아주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가 해야 된다는 것. 설명드린 것처럼 근막절개술 방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상처 크기, 회복 시간의 단축, 훨씬 좋은 수술 시야 확보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절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수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 환자들이 아닌 경우에도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까치발로 문제가 있어서 수술도 많이 받고 계신 영상을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